내가 한 명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 한 명을 빠뜨린 상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표현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법무인 파트너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책 확인에서 청구이에서 이런 것을 어떤 경우에 제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채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권 누락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채무자분께서 노산 절차를 결국 이용하시려고 하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고 누구한테 빚을 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채권자잖아요. 그럼 채권자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명한테 돈을 빌린 내력이 있다. 뭐 그게 카드사든 금융기관이든 개인 채권이든 상관없이요. 내가 한 명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 9명만 가잖아요. 사실 한 명은 남아있네. 그럼 이 한 명을 빠뜨린 상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채권 누락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리인 사무실에 사건을 이제 의뢰하실 경우에는 내가 남한테 소송을 당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사건 검색을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뭐 실현정보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누락 없이 채권자 목록을 우리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9년 전에 받은 지급명령 결정이 있다.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맞죠? 빠지면 이제 더 곤란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 해결법은 있을까요? 죄송한데 회생은 답이 없어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인가되기 전에는 어떻게든 채권 추가하고 뭐 회생이윤시에 전화하고 자료 내고 변제계획 다시 수정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가돼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돈을 갚아나가는 절차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 돈이 소액이면 알아서 갚으시고, 내가 빠뜨린 채권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 다시 재신청 들어가셔야 돼요. 재신청 들어가셔서 왜 내가 재신청 들어가는지 사유 소명해가지고 그 누락된 채권까지 다시 넣어가지고 새로 변제 계획을 인가 받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파산의 경우 채권이 누락됐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네, 오늘의 테마가 이제 면책 확인에서 또는 청구 이해소를 왜 하냐라는 거였는데, 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버는 돈에서 가용소득을 산정해서 갚아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가가 되면은 각 채권자한테 이미 매월 나가야 되는 변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누가 덜컥 나오면 모든 채권자에 대한 법원에서 허용한 변제 계획이 깨져버리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파산은 다르죠. 파산은 우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으면서 내 경제적 상태가 모두 청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한테 다 안분해서 배당하고 내가 다시 영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누락한 게 아닌 이상 면책 확인서를 통해서 이건 내가 몰랐던 채권인데 이제 발견했어요. 이것도 같이 면책의 범위에 넣어주세요. 면책 확인서에서 면책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책 확인의소 그리고 청구이의소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면책 확인에서는 내가 면책받지 못한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이것도 면책의 범위를 여기까지 넓혀주세요 라는 요소인데, 청구에 의해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채권 목록에 포함 안 돼 있고 면책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채권자가 상환 청구했으면 권능이 살아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특히 이미 확정 판결을 가진 채권자라면 집행 권한이 있어요.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든지 통장에 대해서 추심해 가려고 한다든지 집행적인 실력적인 행상을 할 때 이걸 막는 거예요. 면책의 범위를 늘리는 목적이 아니라 채권자의 강제 집행의 권능을 저지하고 막기 위한 목적의 소송인데, 채권자가 나한테 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냐, 그 이유인즉슨 이거는 내가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어서 원래 면책이 됐어야 되는 거고, 면책이 된 채권이면 채권자가 나한테 상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유로 삼아서 청구이의소 상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확정 채권자가 집행 권한에 따른 실력적인 행사에 들어오면 청구이의 소송, 단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 면책의 범위를 확정하는 건 면책 확인의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청구이의소에서는 강제 집행이 다 완료돼 버리면 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경매가 다 끝나가지고 뭐 배당 다 이루어져가지고 재산이 다 안분됐다, 이런 상황에서 뭐 청구이의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해봤자 이제 소익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면책 확인의소가 가능한 예시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면책 확인에서는 결국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채무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서 또는 주민등록 같은 게 말소돼가지고, 아니면 주민등록 주소지랑 송달 주소지가 달라가지고 송달 못 받았다든지, 채권 자체가 8년, 9년, 10년 가까이 된 채권이어서 내가 도저히 기억이 없었다든지, 결국에는 악의적인 누락이 아니라는 점, 이게 설명이 된다고 하면 면책 확인에서는 다 낼 수 있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변호사 같은 법률 대리인한테 맡겼다고 해서 다 선의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변호사가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악의성이 다시 선의로 돌아가고 하잖아요. 특히 법률 대리인의 실수였다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실수로 채권 누락을 했다 이렇다 하더라도 면책 확인을 청구해서 악의로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꼼꼼하게 그쵸? 확인을 본인도 꼼꼼하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리인도 같이 꼼꼼하게 하고 둘 다 열심히 해야겠죠.